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좀 이른 아침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이게 추석이라서 나름 또 뭘 많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아마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 정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좀 카메라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베네치아의 이웃 두 분이 오늘이 베네치아의 역사적인 날이다, 유튜버가 뭐하냐, 빨리 이거 찍으러 안 가냐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두 분 다 이 베네치아에서 또 훌륭한 가이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좀 급히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오늘 날씨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바람이 안 좋고 비도 예보되어 있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베네치아가 20년 동안 준비해온 그 홍수 예방 사업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좀 취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베네치아는 홍수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홍수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 사람들은 이 베네치아가 물에 차는 현상을 아쿠아 알타, 아쿠아가 물, 알타는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수간만차 있잖아요. 조석 현상이라고 하죠. 조수간만차에 의해서 베네치아에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도 생기는 한국의 홍수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이 베네치아는 해안 도시고요. 섬, 뻘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높아질 때 저지대는 잠기거든요. 그런 현상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아쿠아 알타라고 하는데, 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홍수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네치아에 이제 물이 차는 그런 홍수 현상이 나올 건데요. 이게 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꼭 비가 많이 내려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바닷물에는 큰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베네치아의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양극에 있는 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고요. 어느 정도 베네치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보면요, 400~500년 전, 이미 500~600년 전에도 베네치아의 홍수 기록은 있거든요.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산업화 시대 이전에도 이미 베네치아 홍수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수가 온난화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 도대체 그 베네치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조석 현상입니다. 이런 조석 현상은 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물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죠. 그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가장 높아지는 때를 만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원심력,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참 쉽죠? 그런 현상입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그때 이게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달이 바닷물을 더 강하게 당길 수 있겠죠. 그때는 조수간만차가 훨씬 더 커지고요. 달이 당기는 힘이 있고 태양이 또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하는 이 금음달이 뜰 때 조수간만차가 커지고요. 이 달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양과 일치하는 날은 보름달이겠죠. 왜?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름 때는 또 조수간만차가 커집니다. 지금이 추석 명절 아닙니까?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홍수가 예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 10월, 11월부터 시로코라는 바람 들어보셨어요? 이게 차 이름이기도 한데, 시로코 바람이에요. 이게 지중해에는 큰 태풍이 없거든요. 큰 태풍이 없는데, 지금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큰 태풍이 없는데 이 시로코 바람이 최고 시속 100km까지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한 번씩 때려가지고 돌로미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베네치아에도 큰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 시로코 바람이 방향이 10월, 11월부터는 이게 아래쪽에서 북쪽으로 불어 올라와요. 베네치아가 북쪽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시로코 바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진짜 작년 10월 29일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대홍수가 베네치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날은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한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또 지인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너 베네치아 산다는데 괜찮냐? 다 떠내간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여행자분들이 또 야, 여행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투어 가능합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한국의 홍수처럼 물이 안 빠져가지고 막 뻘이 가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베네치아는 만조 때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오잖아요. 썰물 때 그때는 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장화 신고요 산마르코 광장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 같은 거예요. 정말 정말 이쁘거든요. 그때 막 즐기시면 돼요. 정말 즐기시고 노시다가 물이 빠지면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물이 빠져요. 빠지면 짐 끌고 기차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오히려 아쿠아 할 때 홍수를 만나는 게 좀 더 재밌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침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그 베네치아가 20년 동안 준비한 홍수를 막기 위한 사상 최대 프로젝트죠. 2002년에 시작해서요. 그 약 7조라는 이 지자체 예산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준비했던 모세 프로젝트. 제 이름이 모세거든요,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대되는데 모세 프로젝트가 지금 오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아쿠아 알타 홍수로부터 베네치아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구조물인데요. 베네치아 위성 사진을 보시면 베네치아로 이 바닷물이 유입되는 문이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댐을 딱 만들어 버리면 바닷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생태계는 망합니다.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요 베네치아 뻘은 다 썩고 물고기는 살 수 없고 베네치아는 악취가 나는 시궁창으로 변할 겁니다. 자연을 변화시키는 무모한 일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여기 대신 수중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중댐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평소에는 이 수중댐을요 이 바닥에 눕혀놔요. 바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배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베네치아가 이 조수간만차가 아주 커질 때, 이 특별한 날에 이 수중댐에 공기를 넣어요. 공기를 넣으면 이 문이 들리겠죠. 뜨는데 이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중댐이 공기에서 들리겠죠. 이 수중 방벽이 아드리아 바다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바닷물을 일시 동안만 막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예, 정말 기발하죠. 그래서 이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야 이것들 막 축구만 좋아하고 그냥 휴가만 좋아하는 게으르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빈치의 후예예요. 정말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대단한 그런 예술가들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페라리 같은 여러분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다 이탈리아인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움과 이 번뜩이는 창의력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업을요 실제로 200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특유의 이탈리아의 그런 행정력과 관료주의와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계속 이게 연기됐다가 제가 봤을 때 진짜 한국 같으면 2년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연기되었다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베네치아의 만조 물높이가 135cm 예보되었거든요. 여러분 잘 가시는 산마르코 광장이 땅 높이가 80cm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55cm, 한 60cm 정도 물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물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물이 많이 올라올 때가 12시, 1시 정도라고요. 그때 직접 베네치아에 나가서 모세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물을 막았는지 그걸 여러분께 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주변을 거닐었는데 상점 주인들이 다 물막이를 막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모세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가동될 걸 알고 있는데 다 물막이를 막고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도 그렇게 이게 성공될 거라고 왜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될 거라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가서 여러분들께 이 사항들을 좀 실시간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 기사를 보내주신 신일수, 황덕하 이 두 분께 꼭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낮에 가능하다면 베네치아 나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추한 꼴인데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후에 베네치아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오차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해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할게요. 차오차오.